아주 중요합니다. 감정 변화의 기술. 요리에 레시피가 있다면 감정의 레시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리의 레시피는 어떻죠?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면은 요리가 잘 될까요? 네. 네, 백종원의 레시피를 따르면 백종원처럼 음식을 잘 하셨겠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요리의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감정의 레시피가 있다면 이 감정을 그 레시피대로 따라 한다면은 내가 탁월한 감정 상태가 되고 정말 인생을 탁월하게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레시피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그 감정의 레시피를 한번 따라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 초점, 말, 신찰용법 중 나오는데 이거로 보면 visual 이제 두뇌의 작동입니다. 이건 두뇌의 두뇌 작동을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 말, 어디터리, 소리,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글로 쓰고 이제 언어에 대한 거죠. 내가 말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느냐, 언어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스피치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신체활용, 키네스테틱, 신체, 내 몸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느냐, 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의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더 크게는 인생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내 두뇌를 지배한다. 자, 두뇌를 지배한다. 시작. 두뇌를 자, 지배한다. 두 번째 언어를 지배한다. 언어를 지배한다. 세 번째 신체를 지배한다. 신체를 지배한다. 자, 이 세 가지 레시피를 오늘 잘 이해를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마술처럼 인생이 바뀔 거예요. 자, 우선 두뇌부터 좀 볼까요? 두뇌는 자, 오감 활용, 해석, 질문 세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자, 오감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 내부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지를 연상을 하고 소리를 연상하고 또 느낌을 연상하고 또 냄새, 맛을 연상하죠. 눈을 감고 상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소리도 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 또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감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상상하느냐, 느낌을 배제하고 상상하느냐. 여기 이제 연합 불기라는 게 있어요. 연합은 강하게 몰입을 해서, 집중 몰입을 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자,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과거의 기분이 떠오른다. 이거는 연합이에요. 과거에 좋았던 일을 떠올리니까 지금도 기분이 좋아져. 연합이겠죠? 반대로 과거에 어떤 두려웠던 일을 떠올리니까 지금도 두려움이 느껴지고 긴장 떨림이 올라와. 이것도 연합이겠죠? 자, 그렇다면 연합은 긍정적인 경험이 좋아요? 부정적인 경험이 좋아요? 긍정적인 경험이 좋겠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경험에 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과거에 발표하다 떨었던 경험이라든지 창피당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상처받았던 경험, 이런데 이제 연합이 되어 있으면 지금도 긴장 떨림이 올라오고 수치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를 시켜요. 분리라는 것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때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아무리 두려웠던 일도 강 건너에서 바라보면은 두려운 일이 아니겠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저한테 뭐 치료받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겠지만은 부정적인 경험은 분리를 시킨다. 자, 부정적인 경험은 시작. 부정적인 경험은 분리를 시킨다. 분리를 시킨다. 예. 긍정적인 경험은 연합을 통해서 느낌을 강화시켜주고 부정적인 경험은 분리를 통해서 느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편안해지죠. 그렇죠. 아주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 오감을 다루는데 선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감을 다루는 거. 오감을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주 화요일 날 체면 NLP 치유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 이 심상화, 뭐 시각화, 뭐 어떤 명상 기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오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거는 뒤에 좀 이걸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그 해석을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원하는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그죠? 희생자 관점이냐, 수혜자의 관점이냐. 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이나 만남의 대상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제할 수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까?
왜 감사를 훈련해야 되냐? 앞서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감사는 초긍정적인 관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가장 긍정적인 게 감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모든 부정적인 상황도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감사의 해석을 하는 순간 우리가 수혜자가 되고 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은 30%, 그 운이 70%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 계속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뭐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일이 또 안 풀리고 막 하는 일마다 또 무너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재능만 키워서는 절대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70% 운을 지배해야 돼요. 운. 그 운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태도 자체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제가 여기 이제 관점 바꾸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운명을 창조하는 힘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상황, 사건, 경험에 반응이 결합되면서 운명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여기 E 플러스 R은 O죠. 상황이 영어로 environment, E죠. 그 다음에 사건은 event E죠. 그 다음에 경험 experience의 E. 전부 E로 시작되기 때문에 E라는 글자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은 뭐냐면 response.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어난 사건, 경험, 상황에 반응이 결합이 되니까 outcome. 우리 인생의 결과물 따라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책임이란 단어, 책임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인데 책임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responsibility는 다른 말로 response와 ability가 결합된 단어다. 즉 반응과 어떤 능력,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합되니까 책임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책임을 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뭐 원망, 분노 이거는 뭐예요? 반응을 선택한 것입니까? 반응을 지배받는 것입니까? 지배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의 노예가 되고 사건의 노예가 되고 경험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주어지니까 내가 힘들어해. 그럼 상황이 나를 지배한 거잖아요. 힘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또 힘들어해. 힘든 경험이 일어났으니까 힘들어해. 그럼 경험의 노예가 됐단 말이죠. 마치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옛날에 이제 개그 프로에 이제 PD가 야 이럴 땐 웃어야 돼. 손짓하니까 막 웃는 거지. 웃을 타이밍도 아닌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게 TV에서 막 웃으니까 우리도 따라 웃잖아요. 이럴 땐 웃어야 돼요. 손가락질 하면 다 웃는 거지. 자, 우리 인생도 이럴 때는 힘들어야 돼. 이럴 땐 화가 나야 돼. 이럴 때는 기가 죽어야 돼. 이럴 때는 주눅이 들어야 돼.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는 긴장해야 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불안해하고 말하기 싫어지고 회피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상황이 노예가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 사건, 경험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사건, 경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초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긍정적인 반응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놨어요.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시작. 이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비가 오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이 많이 막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가 내리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반대로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이 돈을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아까 우리 이종철 선생님이 그랬죠. 이종철 선생님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치니까 내가 스피 차원에서 훈련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내적으로 더 성장하는 좋은 일이 생겼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리 다친 건 어떻게 됐죠?
좋은 일이 된 거죠. 우리 아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발표 불안에 대한 이야기 있죠. 발표 불안이 생기니까 이제는 여기 와서 NLP 도 훈련하고 요즘 지우 명상이 폭파져 있거든요. 아유, 지우 명상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기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나로 또 이렇게 변화를 하고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아연 선생님. 그러니까 발표 불안은 뭐예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제 선택이라는 선물을 인생에서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인생을 BCD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B는 birth, 탄생이라는 뜻이잖아요. D는 death, 죽음이죠. C는 choice, 선택. 즉,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는 choice, 선택이 있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의 힘이 계속 모여서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의 힘을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황에 놓여야 되는 거죠. 상황, 사건, 경험.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니까 상황, 사건, 경험이 그냥 우리 운명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건 이제 운명론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소년이 이제 어떤 우리 신라의 달밤 현인이 아니고 아주 현명한 그 현인 노인이 있어서 이제 그 노인을 놀려주기 위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를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새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죽었다고 하면 새를 살릴 것이고 살아있다고 그러면 꽉 쥐어서 새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한테 달려있지.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삶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 사건, 경험, 상황이 해당되는 게 몇 퍼센트 영향을 줄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선택의 힘은 얼마나 영향을 줄까? 선택적 반응 연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 사건, 경험이 우리 삶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몇 퍼센트? 100 중에? 자, 예? 90%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초공정적인 백성의 선생님이 9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종철 선생님은 몇 퍼센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60%. 60% 아닙니다. 10대 90의 법칙입니다. 이 사건 경험 상황이 10% 영향을 줍니다. 반응이 90% 영향을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퍼센트가 지어져 있어요 지금 전화기에? 90%.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싫은 고난이 내 삶을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90%는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상황에도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왜? 90%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어제도 제가 등산 갔다 왔지만은 등산하는 거와 똑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생의 리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리듬.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나가는 것처럼 인생도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인생은 겨울과 같아요. 겨울. 계절 같아요. 계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그럼 아마 겨울에 있을 거예요. 근데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에 싹 틔울 씨앗을 가꾸는 또는 비축하는 그런 계절이 겨울 아닙니까? 맞아요? 봄은 어떤 계절이죠? 봄은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우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막 뿌리는 거죠. 여름은 어떤 계절이죠? 가꾸는 계절이죠. 자, 가꾸는 계절이에요. 잘 가꾸어야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자, 가을은 결실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가을이 되어서 지금 막 거둬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 한참 가꾸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참 또 씨앗을 뿌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지금 아직 씨앗이 싹 터지 않아요?
그럼 불안해해야 돼요? 편안하게 기다려야 돼요? 편안하게 기다립니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이 안 벌 수도 있지만 막 뭔가를 뿌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백선 선생님처럼. 그러면 뿌리고 있는 이 자체에서 불안해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초기에 지금 등록해서 오신 분 많이 계신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초기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쑥 성장하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다가 또 쑥 성장하고, 막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올라가고, 머물러 있다 올라가고, 막 이게 계단식으로 학습 고온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리듬을 알고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예, 리듬을 아는데. 그래서 자기 리듬을 알고 인생을 살면은 어떤 시련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리듬을 아세요. 난 내 리듬을 알 것 같다고 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저보다 연배가 높은 어르신도 계셔서 제가 좀 건방지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원리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또 이제 리듬의 법칙과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게 잉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잉태. 모든 것이 탄생되는 데는, 모든 결과가 만들어지는 데는 잉태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가 되려면 21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아기는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1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10개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아주 잘하고 명강사가 되는 데는 얼마라는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기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습관을 만드는데 21일이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21일 동안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이제 습관을 만드는 것도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명강사로 성장하는 데도 또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 또 김윤덕 선생님처럼 NLP 세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데도 기간이 또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자기 기간을 알고 이렇게 훈련 교육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죠. 자, 나는 내 기간을 알겠다. 거기 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럼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석의 힘을 키우라. 자, 잘 보세요. 이 반응을 초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감사로 바라봐야 된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입니다. 질문. 자, 이번에 질문.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자,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란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자, 마음이란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자,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에요. 속담. 찔리지. 근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아무것도 안 자란다. 2번 잡초가 자란다. 몇 번? 2번 이걸 잘 이해를 해요. 아무것도 안 뿌리니까 잡초가 자라더라니요. 우리 마음이란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씨앗이 싹 틀 거예요. 위대한 질문을 하면 위대한 생각이 싹 트겠죠? 그런데 아무 질문도 안 하면 예, 잡초처럼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질문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문제적인 상황에도 질문을 해야 되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에도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 성장을 위해서도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질문은 마음이란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자, 문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적인 상황이 일어났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문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질문보다는 이런 문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또 힘들어지겠네? 또 힘들어지겠네? 왜 나만 힘들어지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을 해버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어릴 때 이제 저를 가르쳤던 이명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도 이제 저의 스승님이죠. 제 중학교 1학년 때 1980년에 대학을 막 졸업하고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옥종중학교라는 시골 중학교에 이제 국어 선생님이 오셨죠. 그 선생님의 제가 수제자죠. 아니 수제자보다 애제자로 해야 돼요. 애제자. 엄청 저를 이제 예뻐하고 1년 동안 제가 거기 교육을 받고 이제 2학년 때 경남 진주로 전학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인연이 돼가지고 저한테 한 200통 정도의 손편지를 써주시면서 저를 케어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내가 질문을 하나 선물해 주겠다. 정문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 어쩌면 20대가 넘도록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매일 질문을 한번 해봐. 그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까? 너무 좋은 질문이죠. 네. 이제 중1 때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질문인지 몰랐어요. 그냥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선물하니까 좋은 질문인 모양이다. 워낙 제가 또 좋아했던 선생님이니까 이제 제가 전학 간 이후에 그래서 새 책 첫 페이지에 질문을 써는 겁니다. 새 공책 첫 페이지에 그 질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그 질문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청소년기를 이제 그 질문하고 같이 살았죠.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러니까 이제 저라는 그 인격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인 모양이다. 자존감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자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파출부 생활하면서 저희를 공부를 시키고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포기하고 이제 공장에 배짜는 공장에 이제 그렇게 옛날에 이제 공순이라고 그랬죠. 공순이로 들어갔죠. 그런 이제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게 불평불만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와 그 누나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우리 엄마는 지금 파출부 생활해. 누나는 공장 다녀. 그렇지만 난 우리 엄마, 우리 누나가 참 자랑스럽다.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고 우리 누나를 좋아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 청소년기에. 지금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99세죠.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누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은 거의 한 100억대 부자인가? 100억까지는 안 되겠다. 어쨌든 진주에 가면 실크 단지라고 있는데요. 그 실크 공장의 주인이죠. 사장님이죠. 국민학교 놓은 제 누나지만 엄청 성공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가정 생활이나 뭐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간 이후에 이제 혼자 돈을 들면서 대학을 다녔지만은 모든 것들이 이제 자수성가가 되고 어떤 독립심이 커지고 뭐 책임의 힘이 커지고 그랬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되돌아보면은 질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자, 어떤 인생을 살까? 지금도 그 질문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지금 나이가 60이거든요. 60이면은 이제 은퇴 나이잖아요. 저는 제가 은퇴 나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새로운 시작인데 무슨 은퇴야. 내가 80대까지 일을 할 텐데. 앞으로 20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은 한참 일해야 될 나이 아닌가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지금 은퇴하고 막 등산 다니고 막 이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전혀 그거 걱정 안 하거든요. 한참 일할 나이에 무슨 은퇴야. 지금이 황금기인데. 근데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존 모드에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저는 생존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창조 모드죠. 내 인생을 어떻게 창조할까?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삶을 이끌까? 이렇게 저기 나이를 뛰어넘어서 저는 생각을 하지. 저는 불안했던 적이 없어요. 빛과 소금인데 무슨
그래서 제가 사랑의 지우사잖아요. 제가 이제 체면 암시를 할 때도 나는 사랑의 빛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의 빛입니다. 나는 사랑의 빛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나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 나로 인해서 밝아집니다.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밝아집니다.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사랑이 깃든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사랑이 깃든 세상으로 바뀝니다. 나는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나는 사랑을 사랑을 전합니다. 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우리는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합니다. 난 이런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이런 내가 참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이런 멘트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온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이 항상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막 돌려드리려고 그러고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NLP 체면 전문가가 되어서 보니까 다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다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남들 눈치 보고 기죽고 주눅 들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평 불만을 감사의 대상을 보고 사랑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훈련시켜 드리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 떨림에 불안이 있다면 나는 비록 긴장과 떨림이 있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엊그제 우리 정지재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이 중간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는 비록 중간에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이걸 100번 써라고 그랬어요. 100번. 정말.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만 모든 게 좋아지니까 그래요. 자, 좋은 건 사랑하는데 부족한 점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실천이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 문제거리 뭐 부족한 거 다 쓰시고요. 그걸 이런 문장을 만드세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난 이런 창피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쓰셔서 매일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이야기하다 조금 빗나갔는데 이제 질문은 이렇게 생각의 초점을 맞춥니다. 생각의 초점. 자, 문제 상황에서도 이 문제 상황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문제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문제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의 질문을 한 순간 생각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긴장 떨림이 있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긴장 떨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자, 발표 불안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발표 불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예? 발표 불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자, 누가 배신을 했어요. 배신 피해를 줬어. 이런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피해적인 상황이 생겼으니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피해를 주는 사람, 뭐 힘든 상황, 신용고단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상황, 사건, 경험의 지배자가 되어야 되고 통제권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질문 또한 그 해석 관점과 비슷한 거야. 자,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관점이죠. 그죠? 근데 이 부정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질문이죠. 근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지. 그래서 항상 긍정적 질문하는 연습을 해라. 긍정의 질문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질문을 해야 되죠. 자,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운명을 바꾸는 3가지 질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 전반을 통하여 시작. 내 인생 전반을 통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관심을 갖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 전반을 통하여 관심을 갖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작.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그 위대한 뭐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어야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3박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인생 전반을 통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번. 3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3번.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멋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다 있지만은 이제 이게 아침 질문, 저녁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요거는 좀 같이 연습 좀 해볼까요? 자, 두 분씩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연 선생님이 백성희 선생님하고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두 분 마주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말. 자, 생각이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는 건 쉬워져요. 맞나요? 긍정적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든지, 긍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어떤 음원을 소리로 듣는다든지, 또 긍정적인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언어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게 쉽단 말이죠. 감사일기를 쓰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네. 생기죠. 우리 긍정 자기 암시문을 소리내어 낭독하니까 막 힘이 솟아오르죠. 그럴 거예요. 또는 누구랑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아마 힘이 솟아오를 것이고, 오늘 저와 같은 긍정적인 강의를 듣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이 아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언어를 지배해야 돼요. 자, 언어가 바뀌면 시작.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생각은 머리의 작용이죠. 느낌은 왜 가슴의 작동이죠? 머리에 긍정이 생각하게 되니까 가슴에 긍정의 느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느낌이 바뀌면 시작. 느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여기는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예요.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는 언어. 자, 언어가 바뀌면서 생각, 느낌, 행동, 습관, 성격, 운명. 이 변화의 첫 단추는 바로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봐야 돼요. 계속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감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비교를 해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져보고, 문제에 집착되어 있느냐, 내 말이 어떤 꿈이나 목표에 집착되어 있느냐, 뭐 감사에 지금 집중되어 있느냐, 다르겠죠. 그래서 언어는 쉽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긍정문 낭독입니다. 자, 매일 긍정문을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긍정문 낭독을 시켜드릴 텐데, 특히 제가 올려드리는 거 자기 사랑 암시문 있잖아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뭔가를 고치거나 뭔가를 빼어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그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 100번 이상 계속 읽어가지고, 네, 입에도 붙이시고, 네, 머리에도 세뇌를 시키시고,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되면 또 이제 공원 여기서 멈춘다. 7가지 결단이 있거든요. 첫 번째 결단,
공은 여기서 멈춘다. 두 번째 결단,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뭐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다 되고 나면 이제 10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10개의 두루마리.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제 습관적인 거예요. 두 번째 두루마리, 나는 오늘 사랑이 충만한 하루를 맞이한다. 사랑에 대한 중요성. 자, 세 번째 두루마리, 자,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리라. 이제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루마리,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란 이제 존재감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두루마리,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다섯 번째 두루마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1000번은 읽었습니다. 제가 1000번. 워낙 좋아해가지고. 자, 여섯 번째 두루마리,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이제 웃음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기도를 하리라. 기도한다는 게 꼭 기독교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자기 내면의 신성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10개의 두루마리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완전 자기 긍정 암시문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번 이상을 읽어야 돼요. 이 모든 걸 100번 이상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100번 하니까 막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한테 몇 번 읽었는지 물어보세요. 그 각각을 내가 최소한 1000번 이상 읽었다니까요. 1000번 이상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 안에 잠든 그이는 깨울 책 있잖아요. 요걸 저 4권을 샀는데 이거 한 100번 이상 읽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백승현 선생님이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달고 싶다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취 심리는 100번 아니면 한 20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 초기에. 여기 이제 무한능력이라는 책이에요. 무한능력 완전히 뭐 요거 한 100번 이상 읽었어요. 무한능력 NLP 책이죠. 왜냐 앤서니 라빈스를 제가 역할 모델로 삼아가지고 한번 닮아보자 했어요. 100번 이상.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같은 경우야 뭐 저기 우리는 항상 훈련하면서 읽는 건데 이건 1000번 이상이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자 100번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천자문, 노자, 명자 이런 걸 몇 번 읽었을까요? 과거 시험 치기 전까지. 수천 번 읽었겠죠. 수천 번 읽는 과정에서 천자문이나 노자, 명자 뭐 이런 사서삼경이 체질화된 거잖아요. 체질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선비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혹시 그 뭐 발표 불안 때문에 뭐 관직을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 기록에 그런 게 없죠. 임금님 앞에 저기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관직을 그만뒀다 뭐 이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생각해봐요. 예, 수천 번을 소리내어 읽고 수천 번을 글로 써서 또 자, 소리내어 읽는 거하고 읽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낭독하는 거하고 글쓰기를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나는 매일 10분 이상 소리내어 긍정문을 낭독한다. 긍정문을 낭독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감사일기. 자,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시작.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 감사일기도 그냥 그 메모용으로 쓰지 말고요. 스피치를 하는 것처럼 써보세요. 말을 하는, 발표하는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첫 번째 감사.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대둔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친구 하중이가 저 일산에서 나를 태우러 송내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송내역에서 친구 하중이랑 만나서 자동차에 타고 대둔산 주차장까지 거의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그 차 안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중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또 해병대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자 교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또 푸시업을 1000개 이상을 해도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깊이 있게 친구 하중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2시간 반 동안 자동차로 달리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멋진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을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경이 있었나?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정말 눈 호강을 산을 오르는 내내 눈 호강을 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산행을 했던 친구 혁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대둔산을 등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둔산을 또 내려와서 또 옥천역으로 가서 뼈찜을 이렇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뼈찜. 뼈찜. 경상도. 뼈찜.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빼가 돼. 어쨌든, 태어나서 처음 먹는 너무나 맛있는 뼈찜이었어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망의 1순위 원인이 뭔가 따져보니까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었어요. 친구의 부재였습니다. 반대로 건강의 1순위가 뭐냐 또 물어보니까 친구의 숫자였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숫자였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첫 만남 식구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첫 만남 외에도 이 고등학교 친구 같은 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00살 이상까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많으니 말이죠. 자, 모든 것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지. 지금 제가 이렇게 썼을 때 느낌이 어때요? 감사일기. 일기라기보다 정말 말 그대로 앞에서 발표하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사일기를 써야 된다. 감사일기를 그냥 메모하는 거지 이렇게 써지면 안 돼요. 감정을 좀 불어 넣었어. 이 감사 훈련이에요. 사소한 것에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 느낌이 강하게 들 수가 있고, 그냥 뭐 이런 게 감사해. 그냥 그저 팩트, 사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나는 친구들이랑 어제 대둔산을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버리면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감흥이 전혀 없죠. 대둔산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감동적인 그 스토리를 마치 수채화를 그리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자기가 감동하고, 글을 쓰면서 눈물 나오고, 글을 쓰면서 심장이 뛰고 막 흥분되어야 되는 거죠.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글도 그렇지만 스피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대둔산을 갔다 왔어요. 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버리면은 감동이 있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 몸이 건조하죠.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할 때도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쓸 때도 감동적으로 표현을 해라. 어떻게 하면은 말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줄까? 감동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글을 쓰면서 감동할까?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감사 일기 쓰기 훈련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긍정 대화. 이것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과 대화해라. 자기 자신에게도 좀 감동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병신 같은 게 왜 말도 못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정말 감동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문아, 센터를 이렇게 또 새롭게 바꿔보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그래, 너 혼자만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참만남 식구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꾸며놓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할 걸 그랬지, 그치? 1시간이면 될 걸.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열정적인 2026년을 시작한 것처럼 또 그 에너지에 맞게 이 센터도 좀 에너지가 넘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거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일이 참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사랑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올해 2026년을 성공 과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아마 에너지를 얻는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 또 10시부터 저녁 6시, 아니 6시 아니야. 한 8시쯤 끝나겠구나. 6시에 전생 보러 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전생을 보는 그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화 코치로서 또 사랑의 키우사로서 열정적인 하루를 보내도록 하자. 너는 멋지다. 너는 그리고 할 수 있어 뭐든지. 정동 화이팅!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 칭찬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같이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NLP 언어를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NLP를 열심히 배우는 분도 계시고 아직 배우지 않는 분도 계신데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꼭 NLP를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어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요. 인생의 수준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어 수준.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의식 자체가 고급스러워졌다는 이야기죠. 언어 수준이 높다라는 건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긍정문을 낭독해서 긍정적 언어를 습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NLP를 통해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 여기 이제 그 되게 두껍죠. 커뮤니케이션 테라피스트 자격증 과정. 이게 언어를 예술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아예 막 제가 교재로 훈련시키는 건데요. 언어의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는 공식, 수학 공식처럼. 근데 이 공식을 따라하다 보면은 말을 예술처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급 스피치 언어 테크닉을 훈련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훈련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마음을 훔치는 사람. 마음.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 한번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도록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떠냐라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성인들은 다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예수님이 그러했고 부처님이 그러했고 공자 노자가 그러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킨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 언어죠. 언어.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언어의 마술사가 되자. 시작. 언어의 마술사가 되자.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호수에 언어라는 돌을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의 마술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저는 평생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듯이 글 쓰고 글 쓰듯이 말한다. 이게 저희 신조예요. 제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걸 한번 다 적어보세요. 아마 책 한 권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랑 그냥 1시간 저랑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 뭐 완벽하지 않겠지만 굳이 체면을 걸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서 저랑 1시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그 언어의 힘을 이제 키우는 게 목표고 또 그렇게 훈련을 해왔죠. 그리고 NLP 언어를 이제 거의 뭐 예술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NLP 언어를 예술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몰입이 되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들 겁니다. 제 이야기에 반발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의 뭐 상담하거나 교육을 받아보면은 거의 뭐 스폰지처럼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네. 네. 그게 언어의 힘이랍니다.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언어를 예술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뭔가 확 이게 막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그게 근데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 때문에 친구도 없고 앞에 나서는 걸 아예 안 했던 사람. 근데 이제 고2 때 학급 반장을 제가 맡으면서 아주 강력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제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게 되고 그때 심리학이 쭉 흘러온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어도 타고나는 게 아니다. 위대한 언어 예술가도 타고난 게 아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위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테라피도 또 꼭 훈련해 보실 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강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김윤덕 선생님은 조만간 한 3월달에 이걸 저한테 개인 훈련을 받을 거예요. 김윤덕 선생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치유 전무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제 대단하신데 이제 이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아마 우리 김윤덕 선생님이 최고의 치유사가 되지 않을까.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줄지어서 사람들이 막.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활용입니다. 자, 신체 활용. 이 신체 활용 전문가가 앞에 계시네요. 우리 이명숙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신체 활용 전문가. 자, 따라해볼까요? 자, 자세, 호흡, 발성, 웃음, 노래, 율동, 운동. 이렇게 이제 신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아주 탁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자세부터 볼까요? 자,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부른다. 시작.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부른다. 자, 스피치 할 때 자세를 많이 훈련시키죠. 자, 어깨 넓은 만큼 다리를 벌리시고 두 개의 절 위에 두 발이 서 있다고 상상하세요. 두 다리 균형을 이룹니다. 배는 약간 당기고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시선은 정면보다 약간 위를 보시고 그리고 주변을 같이 다 보세요. 주변. 중심 시야, 주변 시야. 자, 이러면 다 일어서 볼까요? 자, 일어서서 어깨만큼 넓은 만큼 다리 벌려주시고 자,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자, 정면에 어떤 점을 하나 바라보세요. 정면에 내 눈보다 약간 높은 곳에 점을 바라보면서 눈동자 돌리지 말고 180도를 같이 보세요. 자, 중심 시야를 보면서 주변 시야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앞을 보고 있는데 옆도 같이 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눈동자는 돌리지 말고 눈동자는 중심 시야 점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180도를 같이 보는 거죠. 지금 느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를 같이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학습 상태이기도 합니다. 강사로 본다면 강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사 상태, 트레이너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걸 이제 많이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은 상태에서 이제 복식 호흡을 하시면 돼요. 오른손 가슴 위에 올려주시고, 왼손 아랫배에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쑥 부풀려주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1대 4대 2의 비율로서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3초 들이마시고 1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게 기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걸 많이 하시고 이게 되면은 4초 들이마시고 16초 멈추고 8초 내쉬는 걸 하시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요거 되고 이제 산에 가시는 분은 이 상태에서 소리를 최대한 길게 내뿜는데 아랫배를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풍선에 바람이 빠진다는 느낌으로 배를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초를 재면서 하면 좋아요. 핸드폰에 그 타이머 있죠? 그걸 재면서 25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심호흡 쭉 하고 시작. 자, 11초,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야, 우리 김윤석 선생님이 이제 득음을 하셨네요. 29초까지. 힘이 남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세 복식호흡까지 많이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평소에 좀 많이 하셔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기 목소리 톤, 톤, 하면 해보세요. 자, 입술이 진동될 수 있다. 막 간지러워야 돼 이렇게. 이게 되거나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미에어 시작.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목소리 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해보면 하나 시작. 하나. 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정동문입니다. 정동문입니다. 네, 좋아요. Hello, Hello. really, Really.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영어 발음도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같은 자기 목소리 톤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낭독으로 들어가면 낭독 아까 했죠? 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 말은 자세, 호흡까지 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발성 같이 하면 좋죠? 발성 웃음하고 같이 하면 같이 효과적이죠. 자, 이게 시작. 네, 좋아. 네, 그럼 3단계 발성. 자,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성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독배감시 있죠.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또 하셔도 되고 기본적인 거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기 이름 크게 부르면서 자, 동문아, 넌 멋있어.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동문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정동문, 넌 없었으면 안 돼. 이용선, 너는 없어서는 안 돼. 동문, 너는 할 수 있어. 할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넌 참으로 멋진 사람이야. 아, 이 세계를 품에 안고 싶은 나의 가슴아. 이 세계를 위하고 싶은 나의 가슴아. 뜨거운 나의 야망아. 뜨거운 나의 영혼아. 저 성공이 있는 나의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이 있는 나의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이 있는 내일을 향하여. 저 성공이 있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자.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아, 힘이 솟아오른다. 힘이 솟아오른다. 온몸 구석구석에서 온몸 구석구석에서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힘이 솟아오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다.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다. 나는 성공하고 말 테다. 나는 성공하고 말 테다. 그다음 웃음. 아, 시작. 아.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운명예차까지 한번 더 좋죠. 운명예차. 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신념의 사나이 이동철이 나아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님의 사나이 정동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신념의 사나이 이동철은 정말로 훌륭하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네, 소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앉아주세요. 자, 지금 잠깐 저랑 이제 몇 가지 활동을 해봤는데 에너지가 많이 좀 충만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 됐나요? 10분?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몸을, 신체를 잘 활용하면 순식간에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순식간에 열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신체를 죽이고 있다는 것은 마음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신체를 살리고 있다는 것은 마음도 살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막 집에 그냥 붙어서 그냥 소리 지를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데 나와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게 웃고 활력 있는 신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더 크게는 우리 이명숙 선생님과 같은 분에게 웃음 치료 훈련도 좀 하시고. 자, 올해 저기 뭐야 어디지? 이천에 참만남 웃음 스피치 프로그램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여러분들이 또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가셔서 같이 또 훈련도 해주고. 참 좋겠죠? 인원도 좀 모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초점, 말, 신체활용, VAK. 이게 두뇌의 작동, 두뇌, 머릿속에 오감을 어떻게 활용하고,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어의 활용, 자, 긍정문 낭독, 뭐, 감찰기, 자기 긍정 대화, 그 다음에 NLP 언어 훈련 하라고 그랬죠? 다음에 기회 되면. 마지막에 신체 활용, 이렇게 자세, 호흡, 발성, 웃음. 뭐, 노래까지 하면 더 좋고요. 노래.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생음악으로. 노래를 꼭 그 노래방에 가야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뭐, 생음악으로 부르는 것도 이제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마치고 이제